저는 컨쇼 대표 서영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신봉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을 위한 입시 설명회 2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학부모님 상대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심의 강연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은지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설팅을 신청하시잖아요. 컨설팅 신청하시는 이유가 학교나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뭘 해드릴 거냐면 한 번씩 대학교 모집 요강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학과 선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공학업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성적표 분석해서 어느 대학교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게끔. 그게 제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비를 아껴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대 요소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 오늘 그 중에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대학교 학과 소개에서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과 선택하실 때 좀 전체적인 학과를 선택하면 좋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심리학과는 대학교가 진짜 몇 개 없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과학을 보셔야 됩니다. 사회학과 안에 심리를 좋아하는 아이로 그래야지 사회학과랑 심리학과를 다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이 얘기는 학과를 선택하실 때 좀 대학교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은 웬만한 학교에 다 있고요. 국어국문, 영어영문도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과가 좀 많은 거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관심 있는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학생들이 진짜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인데요. 생명도 되게 여러 과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생명공학 안에는 뭐 줄기세포학과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 뭐 체세포 분야를 통한 어떠한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좀 관심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너가 그 학과를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배운 얘기가 중심입니다. 생명공학 가는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왜 가냐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전 유전이 관심이 많아요. DNA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라 그래요.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면 생명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가 유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 지금 2학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암과 유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암을 뭐 이렇게 분열하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서 연관성부터 찾고 있거든요. 또한 그 아이는 3학년 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암 치료 중에 표적 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를 진짜 관심이 많어 해요. 그 이유가 그 아버님이 암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을 가는 친구지만 그 친구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저는 유전이 좋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 자기가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관심사가 있다라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화된 것들을 찾아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네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봤어. 아빠가 찾아봤는데 이런 분야가 이런 식으로 학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 분야가 되게 여러 갈래를 나눠지는데 이 중에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야? 한번 자세히 볼래? 이 정도의 정보만 줘도 아이가 관심사를 찾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게
학교가 시키지 않은 개인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깊이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더욱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주제나 이런 걸 학생들이 잘 찾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보를 좀 찾아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자료 찾을 시간에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넌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좀 풀면 안 될까? 싫어합니다. 안 돼.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찾아주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자, 4대 요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에서 중요한 건 기본 학업이 일단 중요합니다. 내신이 안 나오면 대학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 여기 회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학원에서 그랬답니다. 건국대학교는 수지 이 지역에서 2등급 아이들은 못 간다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보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등급은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1등급 아이들이 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건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지방에서 1등급 아이들 잘 안 와요. 지방 무시합니까? 지방 1등급은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건국대학교 합격 사례를 보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 심지어 한 3등급 아이들도 들어가는데 일반고 3등급도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지금 요 강연회 하기 전에 요 경기도 광주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화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아이가 일반고등학교 1등급 수준의 원점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건대를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으로는 평가하기가 힘들고요. 그 학교가 나타내는 성적표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학교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랑 공청회나 이런 회의 하시잖아요. 그럴 때 표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학생들이 공부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업 성적에 편차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학교랑 상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등급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수준이 편차가 어떻게 나오냐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전공학업이 있는데 이 전공학업은 솔직히 학과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과 소개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첫 번째 인재상을 보시는데 인재상은 지금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건 3학년 때 보세요 그냥.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약간 무던하게 쓰려고 인재상을 보는 건데 인재상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학과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좀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뭐 먹고 사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교를 막 이제부터 훌퉁 쉬다 보면요. 이 학과가 이런 거였어? 라는 것도 알게 되세요. 왜 그러냐면 되게 보편적인 부분밖에 모르시더라는 거죠. 경영학과 나오면 뭐 하는 아이일까요? 혹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통 똑같은 학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공적합성이 완전 다릅니다. 아이를 계획할 때 경영학과는 사람을 보는 아이를 만들고요. 경제학과는 수리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것처럼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틀려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를 보시면 거기에 하나하나 다 써놨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 좋아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전공성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 오늘 보여드릴 학교는 건국대학교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매 시간에 한두 개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은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에 부동산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놈의 부동산학과 그러니까 자꾸 공인중개사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전 땅에 관심 없는데요. 야, 대한민국은 땅이야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부동산학과에서 가장 많이 취업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금융입니다. 은행권으로 엄청나게 많이 취업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걷다가 기업을 상대로 땅 가지고 대출을 주거든요. 이런 거 땅 계산하는 아이들이 부동산학과 출신 아이들이고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는 거죠. 서울과기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도시공학과가 생각보다 되게 비인기과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엄청 밀어주는 과 중에 하나고 취업률이 80%가 넘습니다, 걔네가.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 어떻게 전공성 맞추실래요? 그러려면 들어가서 보셔야겠죠. 얘네 학과가 뭘 추구하고자 하는지. 지금부터 보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은 부동산학과를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시잖아요. 걷다가 건대 경영은 좀 셉니다. 아십니까? 근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요, 제발 땅 투기하는 학과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꼭 말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키우는 학과 아니라고. 야, 공인중개사는 아무 학과나 나와서 시험 잘 보면 돼. 에듀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부동산 임무는 전공성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민법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학과에서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이 얘기는 법과 정치 좀 할 줄 아는 아이 좋아하겠네요. 그죠? 걷다가 법률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아이들. 왜 그러냐면 하나 말씀드리면 자꾸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애들만 생기반에다 법을 쓰시는데 법은 생각보다 문과 가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 적용됩니다. 경영, 경제도 다 법이에요. 경제법이 있고요.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상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다 전공과 관련된 거니까 보니까 학업으로 봤을 때는 법과 정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법과 정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공 이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수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법이 써져 있네요. 법학 입문. 부동산법을 볼 줄 모르겠지만 아이가 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내겠네요. 두 번째, 부동산 회계. 수학 잘해야 된대요. 왜? 경상계거든요, 얘네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회계라는 거, 우리 아이 수학 점수를 좀 따져봐야겠네요. 부동산학과를 집어넣으려면.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 패스. 여기 못 넣어요. 왜? 분명 수리 능력 볼 거기 때문에. 또한 경제학과, 경영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과 아이들 중에 수학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난 이건희가 될 테야 라는 아이들 패스. 잘못 놓으시면 정말 떨어지십니다. 왜? 수학 못한 아이 절대 뽑지 않아요. 경영학과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경영이 70점이에요. 대학 레벨 낮추시면 됩니다. 그 등급대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요 근처로 가시면 됩니다. 단대 빼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대학 레벨이 학업 성적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계약법도 법이고요. 행정법도 법이고 회계는 수학입니다. 일단 법에 관심 있고 수학 좀 잘하고 경제 안에 좀 부동산 색깔 나는 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지리가 전공이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 과목들이 이 학과 안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중점적으로 더 배워야 하는지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학생이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정리해서 그 정리 자료만 학생한테 주고 설명만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컨설턴트들이 학과를 분석한 다음에 전공 학업을 끄집어낼 때 다 이렇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리고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건대에 전화를 합니다. 입학처에 전화하지 않고요. 학과로 전화해요, 전. 보통 입학처에 전화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학과에 전화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전화 받냐면 조교가 전화 받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라면. 또 하나,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준비하다가 부동산을 집어넣어요. 가능하십니다. 경영을 준비하다가 경제를 집어넣어요. 가능하십니다. 경영을 준비하다가 불어불문과가 약해 보여.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공성 깨지기 때문에
들어가기 더 힘들고요. 불어불문과가 약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공성 다 맞춰서 와요, 애들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점수가 낮아져 버리면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특히 1학년 때부터 잘 정하셔야지 대학이 좋아하는 발전성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건 대학교 홈페이지를 뒤지고 다니셔야 돼요. 혼자 하자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친하시죠? 나누시면 됩니다. 엄마 강북해. 내가 강남 할게. 강북이 훨씬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다 강북에 있어요. 그러면 어머 이것 봐라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영대학의 부동산학과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까요? 첫 번째 건설업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가 금융업계입니다. 건대는 생각보다 금융업계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대출을 받거나 담보대출을 할 때 땅이나 이런 것들 또한 회사들 기업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 공장 부지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거 다 부동산학과 애들이 땅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부동산학까지 집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사가 생각보다 되게 돈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부동산학과 아까 교과 수업 안에 보시면 감정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게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 아이들의 라인을 따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학과가 이런 학과였어 라는 거를 모르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셔야지 압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지 말라면서요. 학과 별로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는 경영을 좋아하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왜? 경영대학이거든요. 또 하나 건대가 생각보다 학과가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기술경영학과라고 아십니까? 이게 이제 또 경영인데요. 생각보다 경영보다 낫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학교를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학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크게만 찾으셔서 그래요. 경영경제 끝. 아닙니다. 되게 파생된 학과들이 많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이 3,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데 그 안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생이 나중에 연구를 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니네 학과 들어가느냐, 부동산학과 내가 너네 왜 들어간 줄 알아? 나는 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법과 경영을 하고 싶어. 그러고 찾아봤더니 니네 학교야. 그래서 난 집어넣는 거야. 라는 부분이 스토리로 짜지는데 건대 집어넣을 때는 그렇게 짜겠죠. 그런데 다른 경영대 넣을 때는 난 경영이 좋아. 근데 땅에 관심 좀 있고 사람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겠죠. 왜? 다른 학교 경영학과 들어가면 부동산 하면 안 되나요? 그게 관심사라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에서 큰 거 배우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구체적인 관심사를 지금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대학교가 지금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만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입시 설명회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세요. 입시 설명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학년 때 가세요.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학과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다른 학교의 학과 소개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는 동국대학교 생명과학입니다. 참고로 동국대학교 생명과학에 들어가 보시면 얘네는 학과에 대한 학과 이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뭘 배우는지. 그런데 중요시하는 과목은 생명과 화학입니다. 수학 잘해야 되고요. 이게 전공학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졸업 후에, 이 졸업 후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졸업 후에 어떤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과학과에서 화장품 라인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화장품 공학과를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어떠한 연구 라인을 하나 정도는 이제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과 큰 틀만 봐요. 그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고 그 학과를 가고자 하면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거와 그 학과를 통해서 나중에 먹고 사는 거 중에 관심사가 생겼다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타나야겠죠. 2학년 때 만일 내가 생명과학과 가서 화장품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보통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약초 가지고 선크림 만든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만들긴 했는데 저보고 발라보라 그랬을 때 제가 거부하긴 했습니다. 왜 그러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거 다 검사 받은 거야? 그건 아닌데 뭐야 실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이 관심사겠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건대에 화장품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최고 목표로 해요. 그런데 생명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친구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 안에 관심사를 만든 거라고. 똑같습니다. 생명과학과를 만약 우리 아이가 간다면 물어보세요. 너 거기 왜 가려고 하냐고. 아니면 이제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왜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대답 거의 못합니다. 왜? 조사를 안 해봤거든요. 그 얘기는 학교에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할 때 전공성 끄집어내는 게 한계가 있겠네요. 뻔한 얘기 분명할 거고 현장 체험을 갔다 왔는데 별 얘기를 안 해요. 현장 체험을 갔다 왔으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배운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관심사라면. 근데 현장 체험 갔다 왔는데 별게 없어요.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현장 체험을 가라 그러고 현장 체험을 갔다 왔는데 내가 만약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 탐방을 갔다 왔겠죠. 그러면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거고 어떻게 화장품에 있어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우리 학교의 주 모티브는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중에 관심 있는 거를 우리 아이가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만큼 좋은 활동이 없고 만약 이런 거를 봤을 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우리 학과를 들어오는데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 면접 때 물어봅니다. 왜 이런 게 관심이 생겼으면 그래서 네가 우리 학과 들어오면 뭘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막 일장연설을 하겠죠. 제가 교수님이 계신 이 학과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맞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이분의 관심이 제일 많다고. 그런데 생명과학과에 이런 여러 가지 농식품도 다 생명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농업 쪽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좀 낫다면서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잘 생각하십시오. 농업은 지방 거점대학교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서울대 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넣으시면 공기 맑은 데 가셔야 돼요. 지방 거점이겠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면 그건 좀 그러면 생명과학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이 결국은 농업 쪽으로도 빠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고려대학교에 보시면 식품경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학과예요. 아까 경영부동산처럼. 왜? 그쪽이 조금 아이들의 수준이 낮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한번 잘 찾아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학교 홈페이지를 잘 뒤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가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인터넷을 뒤지시면 다 나오는 건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것도 빼내고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학생한테 제공해 주는 게 지금 학부모님이 학과 우리 아이가 먹고 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졸업 후 진로가 왜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찾아가고 연구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먹고 살고 싶은 게 이런 거를 화장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그 학과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유전이랑 DNA만 가르치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연구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몇몇 아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높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전형 참 궁금해하십니다. 뭔 차이냐고. 그냥 딱 틀을 잡고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면 학교장 추천 넣으시면 되고요. 공부를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틀이에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짜 추천 인원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건국대학교처럼 추천 인원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 인원을 정한 거와
안 정한 것도요, 되게 큰 차이가 나타나요. 학교장 추천 인원을 정해놨다라는 거는요, 학업 성적 기본 베이스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를 추천할 때 기본 베이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추천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안 되면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 찍혀 있으셔야 돼요. 1등급이 나와야지 추천받고 들어갔을 때 학업에서 안 밀리시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그렇게 추천받고 들어오면요, 대학교의 평가 베이스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요, 일단 얘는 공부 잘하는 애야 라는 베이스를 깔아요. 그런데 들어온 아이들 중에 베이스가 안 되는데도 들어온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먼저 걸러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학교에서 추천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좀 얘기가 틀립니다. 생각보다 학업 성적 많이 보지 않아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는데요, 교과 정량화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건 다음에 건국대학교 보여드릴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뭐 중앙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학교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을 넣을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지는 우리 아이 성적이에요. 성적이 일단 받쳐줘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 3등급이에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은 일단 없는 거예요. 그 전형을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뭘 찾으셔야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찾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6등급이었어요. 2학년 때 3등급 되고요. 3학년 때 1등급 됐습니다. 이 아이는 3학년 때 1등급이지만 학교장 추천 넣으시면 힘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량평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는데 아이가 6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평균은 좀 낮겠죠.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그 아이는 날개를 달 겁니다. 이럴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전형을 나눠놨습니다. 그죠? 뽑고자 하는 선발 기준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학교는 어떻게든 좋은 아이를 뽑고 싶어요. 그랬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나머지 다 바보예요.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니까. 이런 아이를 뽑고자 하는 전형이 있고요. 공부 잘하는데 비교과 약간 있는 아이들, 비교과가 좀 약해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요. 이런 아이, 다 잘해. 이런 아이, 공부 좀 못하더라도 비교과가 화려해. 이런 아이. 뽑고자 하는 아이의 기준선이 다른 것 뿐이고요. 다 좋은 아이를 뽑기 위해서 만든 게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전형을 자세히 보시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이 조금씩 틀리고요. 어느 기준선에 우리 아이가 가장 잘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찾으시는 게 컨설턴트인데요. 엄마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대신 냉정해 주셔야 돼요. 남의 집 자식 보듯이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 착하대요. 걷다가 우리 아이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봐요. 우리 아이는 원래 다 잘하는 아이였어요. 뭐 이런 거를 다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바꾸세요. 네가 우리 집에 거 봐봐. 내가 네 집 거 봐줄게. 겁나 냉정하게 평가해 갖고요. 주시면 돼요. 잘못하면 싸움은 납니다. 네가 우리 애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디에 잘 맞는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못 보시니까 자꾸 떨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국민대가 짬밥이 아니야. 왜 이래. 야, 건대 가도 실패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다 높였다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분수를 모르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만 잘하시면 컨설팅 안 받으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 어머님들한테 지금 말하는 게 제가 분석하는 방법 전부입니다. 저도 이렇게 분석해요. 대신 워낙 경험이 많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분석 안 해도. 대신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더 심층적으로 할까요? 어머님들이 훨씬 잘할 수 있으세요. 저는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부터 잘만 보시면.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가 아닌 거예요. 분석할 때만큼은 너는 일단 옆집 자식이야 하고 분석하십시오. 부탁드리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자는 모습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간다고 하시는데.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일단 전체적인 학업 수준이 중요해요. 이 얘기는 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입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데이터가 좀 중요합니다. 정량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일단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신 등급 컷을 보시고 우리 아이 거를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평균점에서 80% 빠지는 거 계산하신 다음에 넣으시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지 2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전공학업이나 전공 비교과 이런 걸 봐주거든요.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를 1단계부터 봅니다. 학업 성적도 보고요. 전공학업도 보고 성적 추이도 보고요. 비교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다 뽑기 때문에 학업 성적을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목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 추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분석하실 때부터 냉정해지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죠.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전형 설명할 때요, 가장 좋은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중앙대학교입니다. 경희대는 교과가 없거든요. 경희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대가 훨씬 분석하기 좋아요. 딱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뽑고자 하는 능력을 딱딱딱 나눠서 뽑는 겁니다. 얘네들이 자세히 보시면. 자, 중앙대학교 거를 좀 볼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중앙대 입시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랑 중앙대학교에서 말한 게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거랑 중앙대에서 말한 게 틀리거든요. 그럼 누가 더 잘 맞을까요? 중앙대겠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라 하세요.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제 말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다빈치랑 학교장 추천이에요. 학교장 추천이랑 다빈치는 서류 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대신 다빈치가 훨씬 서류를 많이 봐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 걸러내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보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학업 역량이 20%고요. 다 돌돌돌돌돌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했던 그 4대 요소를 봐요. 4대 요소를 보는데 이 안에 탐구 역량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결국은 공부예요. 학업이랑 탐구가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걸 얘네가 다빈치로 보여주는데 얘가 학업이고요. 얘가 탐구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뭐냐면 교과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둘 다 교과예요. 요 진로 활동 보이시죠? 진로 활동에 탐구 역량이 있죠. 이게 전공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과 학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40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통합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중에 동아리랑 진로 활동,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활동을 20%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여기 보시면 봉사랑 자율활동 안에서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같이 평가하겠대요. 이게 중앙대학교가 다빈치 코드로 보여주는 합격 기준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과 이 진로활동 요 라인이 40%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탐구 인재는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요 부분이요 50%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학업을 어디에서 더 많이 보는 걸까요? 탐구가 훨씬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탐구는 학업 성적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신이 어디가 더 높게 형성될까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2등급대고요. 하나는 3등급대입니다. 그러면 탐구인재나 학업을 많이 보니까 여기가 2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중앙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 잘하면 여기 놓고요. 공부를 못하면 여기를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전체적인 평가로 이쪽이 2등급대고요. 이쪽이 3등급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다빈치를 놓으세요. 공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탐구를 놓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발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주요 4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왜 4개를 했냐면요. 학교장 추천은 인원을 좀 가려서 선발합니다. 학과가 다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안에 들어가는 학과고요. 이 데이터는 2019 데이터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전체 학과 다. 영어 영문과가 교과 전형이 1.57이에요. 그죠? 공공인재가 1.33이고요. 기계공 1.48, 소프트 1.4입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 볼게요. 훨씬 낮습니다. 아니, 훨씬 높아요. 그죠? 이 이유는 최저 때문인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니까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알고 보셔야 된다고요. 다 분석하신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될 거고 우리 아이 계산기 두들겼을 때 도대체 어느 전형이 가장 잘 맞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서류의 평가가 생각보다 낮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생각보다 높게 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이 안 되는데 교과가 성적이 안 되는데 최저를 못 맞춰. 그러면 이거 2개 다 날아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이 한 1.5 정도 나오는데 학교장 추천 넣어봐야지 하면 떨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합격선이 1.2, 1.3인 겁니다. 얘네. 걷다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충원율이 많이 돌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추천자 받고 왔기 때문에 충성심이 일단 높습니다. 많이 안 돌아요. 얘네 셋 중에 학교장 추천이 제일 안 돌 겁니다. 충원율이. 왜? 충성심을 갖고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걷다가 1.35, 1.26이면 중앙대학교 가면 지방이라면 잘 간 겁니다. 억울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교과 때문에. 자, 그런데 탐구인재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인재가 학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본다고. 그리고 다빈치가 적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등급대가 형성돼야 되고 여기가 3등급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분석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저게 안 맞지? 두 번째, 학교에 상담하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학업 성적이 좀 부족하시네요. 탐구 집어넣으세요. 라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좋으시네요. 다빈치 놓으시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탐구가 학업을 훨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탐구에 성적이 낮으면 집어넣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뭐겠냐는 거죠. 특목고 데이터입니다. 걔네들이 그걸 안 말해준 거예요. 특목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공부 좀 부족하면 탐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3등급은 특목 아이들의 3등급이고 3등급이 일반 고등학교 1등급 때 성적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이 얘기는 일반고는 제가 탐구 놓지 말라고 합니다. 2등급대로 다빈치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또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2등급대 아이들 다빈치 뚫고 들어갑니다. 대신 비교과가 좀 잘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특목이고요. 얘가 일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3은 학업을 반영했겠네요. 이 얘기는
특목고 3등급이랑 맞짱 떠야 되는 일반고 아이면 1등급 후반은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데이터 중앙대학교에서 설명해 오신 분들한테 공개를 했었습니다. 살짝.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은 못 본 것 뿐입니다. 저는 분석해낸 거고. 이해가시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대학이 원하는 생기부를 만드십시오. 그냥 아이들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발전성과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시키면 다 해요. 근데 우리 아이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옆 친구랑 같이 했어요. 걷다가 대학교가요. 이제 아시죠? 대한민국 IT 겁나 강국인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속도 조금만 느려도 미쳐버리잖아요. 대한민국 빠르게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보고 와 대박 했던 게 커피 자판기 누르신 다음에 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정말 빠르게 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계획을 도와주셔야 돼요. 전쟁 한번 치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무시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 그 전형은 이렇대 라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앉아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인정을 하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점점 나가셔야 돼요. 원래 어머님들은 첫날 말씀드렸지만 절대 컨설턴트가 될 수는 없으시고요. 대신 많은 도움을 주실 수는 있으세요.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 그 전형을 뽑으십시오. 어머님들 솔직히 모집 요강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대학교 설명회 지금 가실 필요도 없고요. 가도 못 알아듣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장담하는데요. 우리 고1, 고2 어머님들 제가 이거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가시잖아요. 다 들리실 겁니다. 걔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 쓰는 거, 라인 짜는 거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그런데 오늘은 모집 요강 보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진짜 잘 맞는 전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러면 팀을 꾸리세요. 혼자 하기 빡세시면, 죄송합니다. 언어 순환 한번 할게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팀을 꾸리십시오. 그래서 학교를 나누세요. 그래서 비슷한, 이게 또 그러면 또 성적 오픈된다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군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묶어서 역할 분담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카페에서 한잔 하시면서 토론 같은 거 해보시면 되잖아요. 이 학교 이렇대, 저 학교 저렇대. 그러다 모르는 거 있으면 컨쇼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제가 답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안 해드리는데요. 암호를 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